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여론조사 결과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단계를 권고로 낮춘 가운데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 달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중국의 추가 보복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사실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연초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아슬아슬한 한중 관계 최근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윤 정부의 외교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동맹 강화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됐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와 좀 다르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한 가운데 중국이 제외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죠. 치포의 참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중 감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해커 조직을 자칭하는 이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의 홈페이지들을 해킹하는 사태가 있었죠. 관련해서 인터넷 보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해킹 그룹은 한국의 스트리머에게 화가 나서 해킹을 했다며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거진 한복 등을 둘러싼 문화 동북 공정, 그리고 중국인의 입국 규제로 인한 갈등이 해킹으로 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중국의 춘절 소비 분석인데요. 중국의 춘절에 어떤 소비 분석 패턴이 일어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전문가 항상 얘기를 해오셨던 이 춘절 오늘 소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분석 하나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소비 진작, 과연 얼만큼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멘텀과 관련된 투자 전략 자세하게 봅니다. 어떻게 좀 소비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중국 춘절 동안에 어떻게 소비가 일어났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중국발 리오프닝 모멘텀이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기는 하나, 네. 최근에 이제 한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설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중국과 또 우리나라 간에 이 네티즌 간의 설전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반중 정서가 상당히 좀 강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좋은 건 아니네요. 네, 어찌됐든 우리는 리오프닝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2월 달에 이제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좀 넘어갈 거고 1월 달에는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제 AI 쪽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네.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FOMC 이후에는 이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새로운 이제 섹터로 수급이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지를 잠깐 보고 가면요. 일단은 이 춘절 동안에 이 여행 매출액과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객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란 부분이 춘절인데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공휴일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제 춘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명절, 단오, 그다음에 추석 노동절, 국경절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데 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시즌이 이제 춘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여행객은 지금 춘절이 이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네. 소비에 관해서는 이제 가장 뛰어나게 올라오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 정부의 이러한 스탠스를 보게 되면 이번 중국 춘절에 완전히 이 이동에 대한 어떤 제한들을 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022년에는 한 10.5억 명 정도가 이제 약간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약 21억 명 정도로 이제 22년 대비 훨씬 더 크게 그러네요.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 여행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등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네. 특히나 이제 우측 구간 보게 되면은 예. 춘절 기간에 이제 여행 매출액과 그다음에 여행 객수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늘어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비자 제한을 풀지 않고 있기는 하죠.
다만 아마 이제 2월 달에 정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결국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 2월 중하반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 비자 제한을 풀면서 중국인 관광도 좀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지금 2019년에 코로나 이제 발발하기 전 그쵸. 기준인 거군요. 이제 거기보다는 지금 뭐 인구 이동량이나 뭐 매출 규모 같은 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도 이제 회복을 빠르게 그러네요. 해내야 되는 그런 이제 목표치고 아직까지는 뭐 그 이전까지 회복을 완전히 해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더 그런 올라갈 수 부분들이 있죠. 예, 예.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춘절 기간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여행객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 영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예매액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약 한 9,100억 원을 좀 웃돌았다라고 하거든요. 하루 동안에. 그 엄청 큰 규모인가요? 굉장히 좀 큰 규모다라고 9,100억.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인들의 소비가 이제 뭐 문화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한번 저번 주에 다뤘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금 비축해 놨다고. 그렇죠. 쓸 준비가 돼 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 소비가 어느 정도 또 떠오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엄청나게 좀 크게 쓰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일전보다 어느 정도 많은 수치의 그런 금액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신중하게 좀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 중국은 사실 이제서야 좀 문을 열어가는 단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두 번째 플로우에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여러 가지 또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제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중국인들의 저축액이 작년에 17조 8천억 위안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정정 들여서 지난해 이제 1,800조 수준이었는데 1,800조. 예, 올해 이제 3,200조 가계 저축액이 더 늘었네요.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박스 오피스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은 네. 결과적으로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들,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차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리오프닝 쪽에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영상 콘텐츠. 콘텐츠 쪽에 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관련해서 또 이 콘텐츠 쪽으로 추천주도 하나 가져왔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보시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국제 환경법센터의 우샤오밍 부국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올해 중국이 1인당 소비 지출이 작년 대비 8%에서 12% 늘어날 거다. 그 다음에 소비재에 대한 이러한 소매 판매 이러한 부분들은 7%에서 11%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서비스 소비라든지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재화들에 대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제 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지난 3년간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왔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현 정부를 계속해서 조금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이 의도적인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결단이었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연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어떤 이 지표는 경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중국 정부 측에서도 지금 이번에 대졸자가 1,1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중국에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성장률로는 이 사람들을 다 취업을 시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경제 성장을 시켜 나가면서 이 좀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야지 취업자도 좀 잘 취업이 되고 그러면서 소비도 좀 잘 활발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완전하게 이 소비 진작을 위한 이러한 이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감염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네. 이제 춘절 이후에 지방 쪽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약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좀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늘어났다 이 얘기인 예,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정점이 좀 금방 지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일단은 대도시는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이제 감염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봉 시즌은 정점을 지나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춘절 지나가면서 이제 지방 쪽에 대확산이 예상이 됐으나 생각보다 이제 확산세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이 춘절 이후에 결과적으로 2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2월 달 이내에 어느 정도 지방까지도 완전하게 정점을 이제 좀 도달을 하면서 네. 3월 달에 이제 중국의 이제 주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월 달 이전에 2월 달에 완전히 정점 찍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좀 문 열겠다. 약간 이러한 스탠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축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월 달 정도 이제 후반 정도 지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굳이 중국을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코로나가 정점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우리나라도 굳이 막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를 들면 호텔 신라가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실적은 괜찮았는데 면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이 면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이 다시 한번 문을 열면서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중국의 이제 이 보따리 상들 굉장히 또 파워가 강하잖아요. 그럼요. 한 번 오면 또 다 쓸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또 면세점의 이러한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면세 등등 해서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또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아마 한 2월 중순쯤 그 근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2월 달에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눈여겨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슬슬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시기라는 게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 더 이런 춘절이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좀 진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월 중순쯤으로 좀 예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의 소비 진작, 현황은 이렇게 두 번째 플로우 잡아주셨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 들어봐야 되나요? 뭐 역시나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게 내수인 것 같거든요. 내수 살리고 경제 살리자.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이러한 스탠스인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이제 이 소비에 대한 이러한 이 어떤 소비책들 이런 것들 진작책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 뭐라고 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올해를 소비 진작의 해로 이제 설정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또 신속 회복이라고 했었군요.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서 이 경제 주요 동력이 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약 한 300개 정도의 행사를 마련을 하면서 이제 매주 매월 매 분기마다 행사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러 약간 먼저 좀 이렇게 붐업 시키는 거군요. 그죠? 이제 네. 좀 돈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 만드는 거군요. 중국은 또 행사하면은 또 작지가 않잖아요. 규모가 작은 게 없죠. 항상 크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네, 하기 맞죠. 때문에 예. 아마 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내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나라가 생각이 됩니다. 밀어줍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내수가 활발해지게 되면 또 이제 중국의 진출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어느 당연히 정도 좋죠. 소비 예. 진작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3월의 행사가 바로 이제 중국 양해거든요. 예. 예, 중국 양해 이전에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에서 빠르게 다 회복을 해놓자라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회복해야 예, 되네요.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경제공작회의는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도 가장 이 핵심 됐던 키워드는 내수. 경제 살리자, 내수 살리자 이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미 우리 중국이 빠르게 좀 살아나자 약간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조금 형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달부터 2월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세무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비 쿠폰이 또 새롭게 이제 나와요. 이게 뭐 약간 우리나라에서 돈 같은 거 약간 좀 이렇게 그쵸. 해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 이제 화폐들. 지역 네. 화폐들 이제 발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도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해서 친구들이랑 한번 술 한잔 했었던 기억이 쏠쏠한 납니다. 느낌 정도? 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쿠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발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 저장성에서는 16억 위안 정도의 이제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설 용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구매 장려하는 정책들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동차도 포함되는군요. 순수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1만 위안 보조금이 새롭게 이제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팔리겠네요. 이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연장이 돼서. 12월까지였는데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가전에 대해서도 이제 가전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예. 테슬라가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진짜 33% 엄청났죠. 엄청나게 좋은 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50% 정도가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보조금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죠. 이제 이 중국 내에서 또 이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소비 심리 수요가 상당히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부분을 그렇죠. 염두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또 테슬라까지 같이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또 끌고 올라가면은 전기차들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 보조금들이 지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뭐 여러 가지 용품들 내수 확대가 되면은 또 이 중국 내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기업들이 진출해 놓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쿠폰도 주고 이제는 전기차까지도 그런 게 또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이나 모멘텀이라 항상 이렇게 명명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차이나 모멘텀은 원래는 제약 쪽에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형성이 돼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약품 사재기로 인해서 맞아요. 제약 쪽에 모멘텀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리오프닝 쪽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리오프닝, 이 중국이 정점을 찍고 다시 한번 문을 개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화장품 쪽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화장품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타격이 컸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쪽에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면서 매출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면세나 카지노 등등 해서 중국이 문을 열게 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중국의 이 관광객 비자 제한을 푼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 차례 수혜를 받았었던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최선으로 보고 있는 거는 영상 콘텐츠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이렇게 갖고 오셨군요. 네, 영상 콘텐츠 일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OTT 방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웹툰 관련주들도 상당히 맞아요. 크게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웹툰 쪽에 하나도 좀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이번에 갖고 온 거는 캐리소프트 이건 아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캐리소프트가 거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캐리소프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중국 내 OTT에 방영이 되고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고 그렇군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캐리소프트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영상 콘텐츠 쪽은 중국이 문을 닫든 혹은 열든 우리나라가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을 하든 말든 네. 결과적으로는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이 영상 쪽에서는 크게 이 상관없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그런 말씀을 장점이 드렸었죠. 있군요. 예. 네, 그러면서 게임 쪽도 같은 이러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문을 여는 그러한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은 리오프닝에 대한 이러한 속도를 가속화해내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문을 닫는 상태입니다. 네. 한 달 더 연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영상 콘텐츠 쪽과 웹툰 쪽이 아마 이 먼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그렇죠. 물리적이지 그러면서- 않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종목들 한번 찾아보니까 OTT 쪽으로는 제가 한번 캐리소프트가 가장 좀 괜찮아 보였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웹툰 쪽도 하나 보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좀더 조금 타이밍 오면요. 타이밍 보고 그다음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 가격 얼마 보십니까? 지금 현재가부터 계속해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쪽으로 캐리소프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 오늘 시간에는 이제 춘절 관련해가지고 분석도 좀 해보고요. 관련된 전략, 거기에 종목까지 딱 붙여드렸습니다. 오후장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